너희 집 살 때 보태준 2억 당장 뱉어내라. 판사 사위 모시려면 그 돈 싹 다 긁어줘야 하니까 당장 집 팔고 방 빼. 어이없는 시어머니의 호통에 지연은 들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10년을 뼈 빠지게 일하며 읽은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판사 예비 남편을 데려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판사 매제한테 2억 주는 게 대수야? 시키는 대로 해. 그 한마디에 지연은 이 미쳐버린 집구석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도장을 찍어주면서도 그녀는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시댁이 그토록 떠받들던 판사 사위의 소름 돋는 진짜 정체를 지연만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주말 저녁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룸 안은 평소와 다른 붕뜬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라면 메뉴판 가격부터 보며 혀를 찼을 시어머니 말순이 오늘은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시켜놓고 연신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 요란한 분위기의 중심에는 신우이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올케, 나 이 가방 새로 샀는데 어때? 예비 신랑이 상견례 앞두고 백화점 가서 쿨하게 긁어주더라고. 유진은 빳빳하게 각이 선 가죽 가방을 식탁 한가운데 보란듯이 올려놓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15년을 일하며 온갖 재력가를 상대해 온 지연의 눈에는 그 가방이 단번에 들어왔습니다. 어설프게 번쩍이는 로고와 조잡한 박음질선이 아무리 봐도 진품의 태가 아니었지만 지연은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 딸 시집 한번 기가 막히게 가는구나. 그래서 그 김도연 판사가 뭐래? 우리 집안이 마음에 든다니? 말수는 입이 귀에 걸려 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오빠가 서울지법 판사인데 동기들 중에서도 에이스로 통한다니까. 나보고 결혼하면 집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약속했어. 세상에 판사 사위라니. 내 평생 이런 호강을 다 해보네. 성민아, 너도 이제 어디 가서 매제가 판사라고 떵떵거리고 살아라. 알아듣니? 말순의 호통에 밥을 먹던 성민 역시 해벌쭉 웃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식어가는 갈비찜을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어요. 허영심에 취해 허공에 붕뜬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지연은 차갑게 가라앉는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판사 사위라는 타이틀 하나에 온 가족의 이성이 완벽하게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뻐근한 목을 주무르던 지연의 집 현관문이 신경질적으로 열렸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지연이 놀라 일어나기도 전에 말수는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소파 상석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연락은 무슨?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데 결제라도 받아야 하니? 말순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날 선 위세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찻잔의 온기만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던 성민이 흠칫 놀라며 다가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왜 그러셔? 무슨 일은? 너희 당장 집 내놔라.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시어머니의 굳은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집을 내놓으라니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못 들었니? 너희 이 집 살 때 내가 보태준 2억, 그거 당장 뱉어내라는 소리다. 말수는 가방에서 부채를 꺼내 탁탁 소리를 내며 펼쳤습니다. 우리 김도연 판사한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좀 해줘야겠다. 판사 동기들만 아는 아주 확실한 VIP 부동산 펀드가 있다는데
이번에 2억만 넣으면 몇 배로 뛴다잖니. 내 사위기 살려주는 셈치고 내가 투자할 테니까 너희는 당장 집 팔아서 그 돈 내놔라. 지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집은 지연이 결혼 전부터 악착같이 모은 돈과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뼈 빠지게 부은 대출금으로 간신히 마련한 보금자리였어요. 시댁에서 보태준 2억이 분명 큰 돈이긴 했지만 그걸 빌미로 하루아침에 며느리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려는 요구는 폭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파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도 아니고 저희 당장 살 곳은 어쩌고요. 어쩌긴 뭘 어째. 내 낡은 빌라로 짐 싸서 들어와. 합가하면 되지 않니? 판사 사위 모시려면 그 정도 희생은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가 살면서 언제 판사덕 한번 볼 줄 알았어? 말순의 눈에는 이미 며느리와 아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판사 사위에게 돈을 바쳐 완벽한 신분 상승을 이루겠다는 광기 어린 탐욕만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지연은 굳게 담은 입술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방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침대 끝에 걸터앉아 허공만 응시했어요. 성민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며 눈치를 보다가 슬금슬금 지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여보, 아까 어머니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그 한마디에 지연의 시선이 성민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뭐라고? 아니, 내 말은 매제가 서울지법 판사인데 2억 정도 우리가 융통해 주는 게 대수야. 어머니 비위 좀 맞추고 빌라로 합가해서 꼭 참으면 나중에 우리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잖아. 판사 매제 뒀다 어디다 쓰게. 성민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철없는 소리에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댁의 온갖 억지와 남편의 우유부단함을 참고 버텨온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고작 2억 원과 가짜일지도 모를 권력 앞에 아내를 하녀 취급하며 집을 팔자고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서랍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던 지연의 눈빛이 한순간 서늘하고 단호하게 가라앉았어요. 10년의 헌신이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지연의 짧고 건조한 대답에 성민은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끔찍한 파국을 불러올지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평소 차려져 있던 찌개 대신 서늘한 정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넥타이를 매며 나온 성민이 주방으로 오자 단정한 오피스룩 차림에 지연이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오늘 아침은 안 먹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한가운데 툭 던졌어요. 성민이 도장을 찍어야 할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휴대폰 화면이 켜진 채 놓여졌습니다. 명의와 대출 서류를 확인한 뒤 집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많이 낮춰서 오늘 바로 보러 온다네요. 간밤에 지연이 아는 중개소에 직접 보낸 문자에 대한 답장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혼 서류? 집을 내놔? 성민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지연은 팔짱을 낀 채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당신 어머니 돈 2억, 내가 1원도 안 틀리고 정확히 돌려줄 테니까 그 잘난 판사 사위한테 다 퍼주라고 해. 난 이 미쳐 돌아가는 집구석에서 빠질 테니까. 야, 윤지연, 너 지금 제정신이야? 고작 2억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고작 2억? 아니, 당신이란 인간 밑바닥을 확인한 값이 2억이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중이야. 지연은 가방을 챙겨 들고 미련 없이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성민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았지만 지연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10년의 묵은 체증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지독하게 차갑고 속 시원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진짜로 집을 팔고 갈라선 지연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전 재산을 손에 쥔 시댁은 과연 어떤 늪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한 달 뒤 집이 팔리고 잔금을 치르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의 낡은 벽걸이,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무거운 정적을 깨고 있었어요. 지연은 테이블 앞에 반듯하게 앉아 두꺼운 서류 봉투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15년을 일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이었어요. 어설픈 동정심이나 감정에 휘둘려 자신의 정당한 몫을 뺏길 여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보태준 명목상의 2억 원. 지연은 그 돈을 성민의 몫으로 정확히 계산해 빳빳한 은행 수표 한 장으로 책상 위에 밀어놓았어요. 하지만 나머지 집값 상승분과 지연이 부은 대출금, 그리고 10년의 혼인 생활 동안 기여한 공동재산의 몫은 단 1원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집 명의와 대출은 대부분 지연 앞으로 되어 있었고 매수 자금과 대출 원리금 역시 지연의 급여 계좌에서 빠져나간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녀의 철저한 서류 증빙 앞에 성민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고작 그 2억이 전부였습니다. 야, 윤지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내 몫이 고작 딱 2억이라고? 성민이 억울하다는 듯 서류를 구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은 들고 있던 볼펜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계산 똑바로 해. 법원 가서 소송으로 가면 당신 기여도는 이거 반도 인정 못 받아. 서늘하고 이성적인 지연의 목소리에 중개소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 대고 대출 이자 갚고 당신 어머니 병원비까지 된 증빙 자료 여기 다 있어. 도장 찍을래? 아니면 법정에서 밑바닥까지 까발려 볼래? 성민은 입술만 달싹일 뿐 더 이상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소송까지 가면 더 불리해진다는 걸 아는 성민은 결국 시댁이 보탰던 2억만 반환받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에 성민이 마지못해 도장을 찍고 마지막으로 지연이 자신의 도장을 눌렀습니다. 상처를 딛고 이성적이고 치밀하게 현실의 고리를 끊어낸 완벽한 단절이었어요. 그녀는 성민의 얼굴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서늘한 등만 보인 채 중개소를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말순이 살고 있는 비좁고 낡은 빌라 거실이었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뜬 구석으로 성민이 초라한 이민 가방 하나를 질질 끌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아들의 비참한 귀환은 말순과 유진의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성민의 손에 들린 얇은 서류 봉투에만 굶주린 짐승처럼 꽂혀 있었어요. 어디 봐. 내 돈 당장 꺼내봐라. 말순이 달려들어 낚아채듯 봉투를 찢어 열었습니다. 구겨진 봉투 안에서 2억 원이 찍힌 수표 한 장이 영롱한 자태를 드러냈어요. 빳빳한 종이를 어루만지는 모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탐욕스러운 광기가 번들거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 이 동그라미들 진짜 미쳤다. 이제 우리 김 판사님한테 이거 넘기면 나 진짜 판사 사모님 되는 거야. 유진은 짝퉁 로고가 박힌 명품 백을 껴안고 발을 동동 구르며 환호했어요. 방 한구석에 짐짝처럼 버려진 성민이 우두커니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밥은 먹었냐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 독한 년이 지목 챙겨갔다고 배 아파할 거 없다. 이 돈 펀드에 넣으면 몇 달 안에 10억, 20억으로 불어날 텐데 푼돈 챙겨간 년이 불쌍한 거지. 말수는 수표에 입을 맞추며 허공을 향해 소리쳤어요. 탐욕과 허영심에 완벽히 눈이 먼 시댁 식구들은 스스로 파멸의 불구덩이를 향해 춤을 추며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지연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싱글 라이프를 되찾았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은행 앞 거리, 지연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뺨을 스치는 찰나 익숙하고도 혐오스러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들었습니다. 어머, 이게 뉘신가? 굴러들어온 복도 걷어차고 도망친 멍청한 전 며느리 아니야. 고개를 돌리자 말순이 특유의 촌스럽고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막 은행 창구에서 발급받은 듯한 빳빳한 송금 확인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짧은 한숨을 삼키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이제 남남인데 길에서 아는 척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오냐, 나도 너 같은 근본 없는 고아 출신이랑 말 섞기 싫다. 내가 뱉어낸 2억, 내가 방금 우리 사위 통장으로 시원하게 쌌다. 말수는 자랑이라도 하듯 송금 확인증을 지연의 눈앞에 보란 듯이 펄럭였어요. 그 대단하다는 VIP 부동산 펀드인가 뭔가. 이제 우리 유진이는 사모님 소리 듣고 벤츠 타고 다닐 텐데. 넌 평생 서류 쪼가리나 만지며 땅을 치고 후회나 해라. 지연은 어이가 없어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고 있던 종이컵에 온기마저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지독한 불쾌감이 밀려왔어요. 축하드리네요. 부디 그 귀한 돈 꽉 쥐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연은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등 뒤에서 말순의 악에 바친 조롱이 끈질기게 따라붙었지만 지연의 귀에는 그저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어요. 다음 날 사무실로 돌아온 지연은 자리에 앉아 묵묵히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처리해야 할 사건 파일을 넘기는데 어제 은행 앞에서 말순이 펄럭이던 송금 확인증이 자꾸만 뇌리를 스쳤어요. 대체 어떤 놈이길래 집까지 팔아치운 2억을 현찰로 넙죽 받아먹지? 지연은 무심코 책상 한편에 엎어두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직후 차단해 두었던 유진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녀는 건조한 표정으로 차단을 풀고 유진의 공개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자 예상대로 온통 조잡한 가짜 명품 자랑과 허세 가득한 호텔 라운지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사모님 놀이에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지연이 피식 웃으며 화면을 끄려던 찰나였습니다. 최근 올라온 게시물 하나에 지연의 손가락이 멈칫하며 굳어버렸어요. 우리 김 판사님과의 감동적인 예물 교환 타임. 오빠 사랑해. 그동안 뒷모습이나 양복 소매 혹은 고급 시계를 찬 손목만 교묘하게 찍어 올리던 유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게시물에는 처음으로 예비 신랑의 정면 얼굴이 담긴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어요. 지연은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확대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날렵한 턱선, 묘하게 처진 눈매, 비열하게 올라간 입꼬리가 점점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지연의 숨이 턱하고 멎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지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얼굴. 사진 속 남자는 지연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법복을 입을 수 없는, 아니, 법원에는 수의를 입은 피고인 신분으로만
들락거려야 하는 치명적인 남자였어요. 지연의 머릿속에 과거 자신이 로펌에서 직접 정리했던 형사사건의 피의자 기록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지연의 입에서 바람 빠진 실소가 터져나왔어요. 사진 속 남자는 지연의 기억 속에 박동식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과 오범의 희대 사기꾼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며 소름 돋는 침묵이 사무실을 채웠어요. 사기꾼의 입으로 들어간 2억 원, 지연이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시댁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파멸의 문은 완전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유진의 SNS에 올라온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로펌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문서 보관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맴도는 보관실 안에서 지연은 SNS 사진을 보고 떠오른 불길한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 3년 전 형사 사건이 보관된 캐비닛을 열었어요. 15년 차 베테랑 사무장인 그녀에게 자신이 밤새워 정리했던 과거 사건 파일을 찾는 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상자들을 뒤지던 지연의 손길이 한 파일철 앞에서 우뚝 멈췄어요. 익숙한 사건 번호가 적힌 누런 서류 봉투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넘기던 지연의 시선이 한 페이지에 벼락 맞은 듯 고정되었어요. 서류에 붙어 있는 신원 확인용 사진 속 남자는 유진이 자랑스레 올린 예비 신랑과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박동식, 죄명은 특수사기 및 사문서 위조. 판결문 사본과 사건 메모에는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치고 징역형을 살았던 전력까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손에서 낡은 서류철이 힘없이 바스락거렸어요. 잠시 멍하니 사진을 내려다보던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기막힘이 턱끝까지 차오르다 못해 걷잡을 수 없는 폭소로 터져나왔어요. 보관실 안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크게 웃던 지연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훔쳐냈습니다. 판사 사위 모시겠다며 며느리 쫓아내고 피 같은 2억을 바친 곳이 전과 오범 사기꾼의 주머니라니. 이보다 더 완벽하게 짜인 희극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자리로 돌아온 지연의 시선이 책상 한편에 둔 낡은 다이어리에 머물렀습니다. 10년 전 성민과 결혼할 때 시어머니 말순이 억지로 쥐어주던 2억 원의 통장이 뇌리를 스쳤어요. 그 돈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집 사는데 2억이나 보탰으니 넌 평생 내 집 종노릇 해야 한다. 그날부터 지연의 삶은 시댁의 철저한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뼈 빠지게 맞벌이를 하며 말순의 병원비부터 유진의 어학연수 자금까지 지연의 통장은 시댁의 화수분 취급을 받았어요. 명절이면 밤새 전을 부치다 손목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였고 고아가 무슨 배운 게 있겠냐는 멸시 속에서도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버텼습니다. 전 남편 성민은 늘 비겁한 방관자였어요. 아내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 때도 그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고작 가짜 판사 매제의 비위를 맞추자며 집을 팔라고 등을 떠밀던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자 가슴 속에 눌러두었던 흉터들이 쓰라리게 올라왔어요. 하지만 지연은 탁상 달력을 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치떨리게 미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10년을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주 얇은 동정심이 지연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휴대폰을 들어 유진의 번호를 누르자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앙칼진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뭐야? 이혼 다 끝난 마당에 왜 전화질이야? 지연은 책상 모서리를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유진 아가씨, 그 남자 신분 확실히 확인한 거 맞아요? 2억 벌써 넘겼다면서요. 뭐, 너 지금 우리 판사 오빠 의심하니? 아하, 이혼당하고 청승맞게 살려니까 질투나서 미치겠지? 수화기 너머로 유진의 코웃음 소리가 고막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지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너 같은 근본 없는 고아 출신 주제에 어디서 회방이야. 내깎게 백날 질투해봐야 우리 판사 오빠 발끝에도 못 미치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뚝 하고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어두워진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방금 전까지 쥐고 있던 일말의 예의마저 그 막말 한마디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지연의 입가에 서늘하고 차가운 냉소가 번졌어요. 시댁을 구렁텅이에서 말려줄 단 하나의 이유가 완벽하게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 시내의 한 최고급 호텔 라운지는 고풍스러운 음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동식은 몸에 꼭 맞는 맞춤 정장을 입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유진과 말순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황홀한 표정으로 그를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융통해 주신 2억은 판사 동기들만 아는 VIP 펀드에 잘 넣었습니다. 금방 2배로 불어날 겁니다. 능구렁이 같은 동식의 언변에 말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이고, 우리 김 판사 능력 좋은 건 온 세상이 다 알지. 근데 이걸 어째, 내가 돈을 더 해주고 싶어도 당장 수중에 남은 게 없어서 아쉽긴 하네요. 실은 내일 모레 마감인 아주 확실한 특별 구자가 하나 더 열렸거든요. 동식은 아쉽다는 듯 혀를 차며 탁자 위로 몸을 슬쩍 기울였습니다. 2억만 더 있으면 지분율을 꽉 채울 수 있는데 뭐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동기 녀석한테 양보하면 되니까요. 동식은 찻잔을 들어 올리며 교묘하게 미끼를 던졌어요. 그 양보한다는 한마디가 말순의 조급한 탐욕에 치명적인 불을 지폈습니다. 먹잇감을 철저히 노리는 사기꾼의 치밀함 앞에 말순의 이성은 완벽하게 마비되고 말았어요. 아니야. 그 귀한 걸 남을 왜 줘? 내가 어떻게든 내일 모레까지 2억 더 만들어 올 테니까 무조건 잡아둬. 말순의 핏발선 목소리가 호텔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이 완전히 뒤집힌 말순은 그 길로 성민을 자신의 낡은 빌라로 호출했어요.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각종 대출 전단지들 사이에서 모자는 땀을 쥐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제2금융권 대출 창구 직원은 말순이 내민 서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르신, 이 빌라는 너무 낡아서 금리가 아주 높게 나옵니다. 매달 내셔야 할 이자 감당하기 벅차실 텐데요. 잔말 말고 빨리 승인이나 내줘요. 내일 모레 사위한테 투자금 줘야 하니까. 말수는 경고를 철저히 무시하며 서류에 거칠게 도장을 찍어댔습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자 말수는 결국 사채업자 명함까지 집어들었어요. 성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남 건물주가 될 거라며 사직서까지 내고 퇴직금에 손을 대려 하자 인사팀장이 만류했지만 성민은 이미 헛바람 든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 아내의 피눈물은 모른 척했던 그가 허황된 탐욕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모자가 이틀 밤낮을 긁어모은 피 같은 돈 2억 원이 다시 통장에 찍혔습니다. 이제 우리도 벤츠 타고 강남 입성이다. 성민이 흥분으로 거칠어진 숨을 내쉬며 동식이 알려준 대포 통장으로
2억을 추가 송금했어요. 휴대폰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글자가 뜨는 순간 두 사람은 얼싸안고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환호성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파멸의 신호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청명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서울지방법원 앞 광장이었습니다. 지연은 재판 기록을 복사하기 위해 서류 가방을 들고 법원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15년 차 베테랑 사무장인 그녀에게는 매일같이 오가는 익숙한 출장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비로 이어지는 야외 벤치 쪽을 지나치던 지연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무성한 가로수 아래 유독 눈에 띄는 불청객 2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유진과 박동식이었습니다. 판사 행세를 완벽하게 이어가기 위해 동식은 법원 앞까지 유진을 불러낸 모양이었어요. 그는 서류 봉투에서 조잡하게 위조된 투자 증명서를 꺼내 유진의 손에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가짜 서류를 가슴에 품고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흥미로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빠,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서류 안 구겨지게 잘 들고 있어. 유진이 호들갑을 떨며 가방을 챙겨 들고 법원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벤치에 혼자 남은 동식은 다정했던 표정을 싹 지웠어요. 그는 비열한 얼굴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정수리 위로 서늘하고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박동식 씨? 가석방 기간에 판사 사칭이라니. 간도 크시네. 서늘한 목소리에 동식은 깜짝 놀라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3년 전 자신의 특수사기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구속시켰던 그 지독한 로펌 사무장이 꼿꼿하게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넌 그 독사 같은 사무장. 이 정도면 누범의 사칭까지 얹히겠네.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이번엔 쉽게 못 빠져나간다는 거. 지연의 차가운 눈빛에 동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그의 손가락 사이로 불도 붙이지 못한 담배가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쥐를 코너로 몰아넣은 고양이처럼 지연은 압도적인 우위에서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동식이 바들바들 떨며 무릎이라도 꿇으려는 찰나 지연의 입가에 묘하게 비틀린 미소가 번졌어요. 안심해. 내 손으로 끌고 갈 생각은 없으니까. 지연의 예상치 못한 말에 동식은 멍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내가 지금 신고하지 않아도 너 오래 못 가. 그 집 사람들이 내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넌 끝이야. 동식의 목을 대가 불안하게 출렁였습니다. 지연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하나겠지. 알아서 사라지는 거. 지연은 더는 손을 더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욕망의 덫은 이미 그들 스스로의 발목을 깊숙이 물고 있었어요. 지연의 서늘한 경고에 동식은 살았다는 안도감과 극도의 공포가 뒤섞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알겠어. 내 다시는 얼쩡거리지 않을 테니까. 지연에게 정체를 들킨 순간 동식은 이 판이 더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구두굽이 닳도록 쏜살같이 법원 앞 광장을 가로질러 도망쳤습니다. 지연은 멀어지는 사기꾼의 뒷모습을 보며 짧게 실소를 터뜨렸어요. 시댁이 자랑하던 모래성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망의 상견례 겸 예비사위 인사자리 당일이 밝았습니다. 강남의 한 최고급 한정식집 대형 룸에는 말순이 자랑하려고 불러 모은 가까운 친척들이 병풍처럼 둘러앉아 있었어요. 말순은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비사위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 판사가 어찌나 바쁜지. 오늘 재판만 끝나면 바로 온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들 봐요. 유진 역시 짝퉁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어깨를 한껏 치켜세우고 있었어요. 오빠가 미안하다면서 이번에 시그니엘의 신혼집을 계약해준다고 했어요. 다들 집들이 때 꼭 오셔야 해요. 전 재산을 끌어모아 바친 성민도 양복을 쫙 빼입고 친척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30분을 넘기고 1시간이 다 되어가도 룸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코스 요리로 나온 귀한 음식들은 이미 하얗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참다 못한 유진이 복도로 나가 초조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우쭐대던 말순의 콧대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룸 안의 공기는 점차 싸늘해지고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찌르기 시작했어요. 성민의 넥타이를 쥔 손에는 식은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룸의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험악한 인상을 한 사기 전담반 형사 3명이 방 안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어요. 여기 강유진 씨 그리고 최말순 씨 계십니까? 맨 앞에 선 형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유진이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제가 강유진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형사는 주머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서늘하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박동식 씨 관련해서 왔습니다. 김도연 판사라고 알고 계셨던 그 남자요. 오늘 새벽 필리핀으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박동식의 휴대폰에서 오늘 이 장소에서 상견례가 예정돼 있다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때문에 오셨습니다. 순간 룸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지독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말수는 숨을 헐떡이며 형사 앞으로 비틀비틀 다가갔어요. 박동식이라니. 우리 사위는 서울지법 김판사요. 도망이라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형사는 들고 있던 서류철에서 익숙한 신원 확인용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한가운데 탁 내려놓았습니다. 김 판사가 아니라 전과 오범 사기꾼 박동식입니다. 두 분이 최근 2차례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넘기신 4억 원은 이미 여러 계좌로 쪼개져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회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멋이 어째? 말순의 동공이 찢어질 듯 팽창했습니다. 전 재산 4억이 사라졌다는 선고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말순은 그대로 흰자위를 드러내며 카펫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엄마.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성민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붙잡고 꺽꺽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집을 팔고 이혼을 하고 낡은 빌라까지 담보 잡혀 긁어모은 돈이었습니다. 친척들의 경악 어린 시선과 쑥덕거림 속에서 허영심으로 쌓아 올렸던 그들의 추악한 성은 완벽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리쬐는 경찰서 대질조사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공기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에는 수갑을 찬 동식이 삐딱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의 맞은편에 선 말순과 성민, 그리고 유진은 초점이 나간 눈으로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판사 사위가 내 돈 4억을. 말순의 핏기 없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식이 바람 빠진 소리로 콧방귀를 뀌었어요. 김도연 판사 좋아하시네. 그 이름도 직업도 전부 내가 꾸며낸 건데. 댁들 허영심에 눈멀어서 멀쩡한 며느리 쫓아내고 나한테 돈 갖다 바친 게 내 죄입니까? 나는 그저 어머니의 끝없는 탐욕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인데 억울하게 왜 이러실까?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내 돈 내놔라. 피 같은 내 돈. 말순이 괴성을 지르며 동식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곁에 있던 형사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러게 고아 출신이라고 며느리 무시할 시간에 사람 보는 눈이나 좀 키우시지 그러셨어요.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난 꼴이 하도 우스워서 내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동식의 비열한 조롱이 조사실의 차가운 벽을 타고 울려 퍼졌어요.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끊었지만 이미 말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말순의 심장에 꽂히는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극도의 절망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말순은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듯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성민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유진은 손에 쥔 가짜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오열했어요. 10년간 며느리의 피눈물을 짜내며 쌓아 올렸던 오만한 가문이 완벽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라는 혹독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2금융권과 사채까지 끌어다 쓴 후폭풍은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매서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자에 말순의 낡은 빌라는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추심 전화는 밤낮 없이 쏟아졌습니다. 직장까지 잃은 성민은 매일 술에 절어 살았고 유진이 목숨처럼 아끼던 짝퉁 가방들은 중고 시장에서 푼돈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거리로 처참하게 쫓겨나고 말았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저녁, 지연이 근무하는 강남 대형 로펌의 1층 로비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화려한 로비 한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 3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머리에는 하얗게 눈을 막고 손에는 다 터진 이민 가방을 질질 끄는 몰골이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습니다. 퇴근을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지연의 구두 굽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정한 코트 자락을 여미며 걸어 나오던 지연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성민이었어요. 여보, 지연아. 성민이 바닥을 기듯 달려와 지연의 바지가랑이를 덥석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좀 살려줘.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밥 굶은 지도 이틀이나 됐어.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아내를 하녀 취급하며 2억을 주자고 떵떵거리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염치도 자존심도 내다버린 찌질한 패배자만이 엎드려 있었어요. 말순 역시 지연의 구두 앞코에 머리를 조아리며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노망이 났었어. 내가 우리 집 살려준 은인인 줄도 모르고. 제발 한 번만 걷어다오. 내가 줬던 2억, 그거 다 날아갔다.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겼어. 유진은 감히 다가오지도 못한 채 기둥 뒤에 숨어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던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시선이 로비로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요도 분노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을 보는 것처럼 지독하게 차갑고 서늘했어요. 지연은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성민의 손을 구두 앞코로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강성민 씨. 낮고 차분한 지연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희망을 품은 듯 일제히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헛된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뱉어내고 온 2억 원, 아주 값지게 날리셨네요. 지연아. 당신들 허영심과 탐욕이 부른 죗값이니 평생 길바닥에서 똑똑히 치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다시는 벌레처럼 기어들어오지 마. 지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로비 한쪽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을 향해 손을 까딱거렸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로비 업무 방해로 당장 끌어내주세요. 계속 버티면 경찰 부르시고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성민과 말순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안 돼. 지연아, 제발 살려줘.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그들의 처절한 절규가 로비 천장을 때렸지만 지연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통유리창 너머로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밖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로펌 로비 안은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지연은 한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쌉싸름한 향기가 기분 좋게 입안을 감돌았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언 땅에 나뒹구는 과거의 잔해들을 완벽하게 끊어낸 후련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어요. 지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미련 없이 뒤를 돌았습니다. 또각또각 로비를 가로지르는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 소리만이 빈 공간을 경쾌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나아가는 지연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닫히는 회전문 너머로 그녀의 새로운 내일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보다 돈과 허영심을 쫓아 10년 헌신한 며느리를 내팽개친 시댁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탐욕에 눈이 멀면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씁쓸한 교훈을 줍니다. 반면 부당한 요구 앞에서 미련 없이 선을 긋고 끝내 자신의 삶을 되찾은 지연의 결단은 우리에게 큰 통쾌함을 남겼어요. 더는 남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새 출발을 하는 지연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으로 이제 지연 씨 인생만 단단히 살아가세요. 한마디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